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신규 공략주 발굴, 그리고 공략주에 대한 리뷰, 체크 이런 것들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역시 기존에 있던 공략주 관련된 부분들 새롭게 리포트가 나온 것들도 있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왜 이 종목들을 투자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또 체크하고 또 리마인드 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새롭게 또 신규 공략주로 가져온 것은 휴젤인데요. 휴젤도 한번 체크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요. 한국폴마, 한국항공우주, 유바이오로직스, 휴젤, 더불어서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이야기 드려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콜마 체크하기 전에 그 전에 의견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나오는 리포트를 우리가 계속 참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왜? 처음에 어떤 애널리스트의 보고서를 보고 그것에 의견을 동의해서 투자를 또 시작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투자 시나리오를 이렇게 설정해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후로 나오는 후발 리포트들이 다른 회사의 것이다 하더라도 계속 참조해 가면서 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갖다가 우리가 또 한번 참조해 보면서 우리가 처음에 투자했던 포인트가 맞았나 틀렸나 계속 일치해 가고 있는가, 그가 얘기했던 숫자와 또 다른 애널리스트의 말한 숫자는 더 비슷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추이, 추세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악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에서요, 요번에 목표가는 8만원, 이 정도까지 제시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점은 뭐 유사한 것 같고요. 지난번에 뭐 8만원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이 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분기는 컨센서스 부합하는 내용들은 뭐 대등소이하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투자한 포인트는 뭐예요? 4분기의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4분기 실적이 통상적으로 가장 안 좋다, 연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4분기 넘어오고 1분기가 좀 소소한 그런 과정이고 2분기 쪽으로 가면서 우리가 매출과 영업이 늘어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습이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뭐 2024년도 같은 경우도 1분기 때 바닥 찍고요. 2분기 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때도 2분기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2025년도 포워드 가이던스 미래에서 것도 나타난 게 어떻게 나타났어요?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2분기가 피크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콜마나 우리가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이런 것들을 보실 때는 2분기가 피크다라는 점을 갖다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ODM 회사들 같은 경우가 이제 인디 브랜드들이 새로운 또 브랜드를 론칭하거나 기존에 있던 거 잘 팔리는 것 같은 거 신규 구도를 더 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시장 테스트 들어가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 갖다가 제공해주고 있는 한국콜마나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2분기 정도가 가장 높은 실적 베이스가 나타나는 게 사실이겠죠. 그럼 지금 1분기 중에는 뭐 하고 있겠어요? 열심히 어떻게 돼요? 공사해서 공급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 부분도 어떻게 돼요? 지난해보다 조금씩 개선되는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좀 PQ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맞습니다. 지난해 1분기에 대한 저점보다 지금 올해 1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 어떻습니까? 저점이 더 높다. 이런 거 전체적으로 뭐 우상향해 나간다. 라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없냐 부분은 그 한국콜마도 마찬가지죠. 중국입니다. 중국에 대한 소비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국콜마만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뭐 이렇게까지는 같이 연동해서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나머지 포인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가의 움직임은 같이 연동해서 가지 않겠어요? 뭐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코스메카 코리아나 코스맥스는 안 해줘? 우리가 기존에 한국콜마를 우리가 대표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한국콜마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나머지도 다 대동소이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보다 어떻습니까? EPS도 크게 늘어나는 부분을 갖다 예상을 하고 있다는 점.
요즘이 저는 좀 많은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가에 대한 상승폭도 그래서 이렇게 높게 또 목표가를 설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확인했던 점은 뭐냐면 처음에 제가 리포트 드리고 투자 시나리오를 세운 그 내용 자체가 크게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정을 전후해서는 매수해주는 타임, 그래서 선반영을 해야 될 테니까 1분기 말로 가면 갈수록 어떻다?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매수는 또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고점이 8만 원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니까 목표가를 이 정도 설정해 놓은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짧게 볼 수 있는 구간은 어디까지 볼 수 있다? 예, 바로 여기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120일 이동평균선이 윗단, 여기까지는 1번 단기고요. 여기가 2번 이렇게 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장기로 갈지, 뭐 중기로 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한 달 이상 보유할 거다라고 하면 중기적인 포트폴리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달 이상이다라고 생각하면 장기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좀 개념을 잡아주시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무너진 자리가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도 수준에서는 여러분 일단 선택 결정을 할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 시그널도 잘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번에서 우리가 스타트 라인은 뭐 우리가 충분히 잘 잡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221 이동평균선 하단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게 QOQ 대비 좀 하락을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이제 2분기 딱 찍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조금씩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221 이동평균 하단으로 내려왔다가 1분기 바닥 찍고 다시 2분기 넘어가면서 221 이동평균 윗단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고점 찍고 내려오는 그런 큰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봄 되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화장품주는 그래서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어제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4분기 들어설 때, 예를 들면 뭐 11월이나 뭐 이럴 때 화장품주를 갖다 매수를 한다. 특히 이제 이런 종목들 있죠. ODM한테 직접 공급을 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진 회사들 같은 경우를 거래하는 거는 별로겠죠. 그때는 해야 되는 것들이 실제로 소비재 물품을 갖다가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갖다가 화장품 회사들을 공략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충분히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시절에 해야 되는 건 바로 한국걸마, 코스메카 코리아, 코스맥스 이 정도로 보시는데 뭐 증권사에는 쓰던 탑픽은 뭐 코스맥스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주가 상승폭이나 탄력성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예를 들면 어느 게 제일 좋아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주가가 나중에 상승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수익이 가장 잘 나올 만한 게 뭐야? 그리고 쉽게 우리가 수익을 테이크할 수 있는 구간에 있는 종목은 뭘까? 그래서 제가 한국콜마나 코스메카 코리아를 이야기 드린 것이다 라고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항공우주인데요. 한국항공우주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4분기 컨센서스 안 좋습니다. 하회예요. 이 이유는 되게 상당히 명확하거든요. 제가 다른 건 쭉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3분기 수주가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실적은 안 좋을 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4분기 때 여러분들 다른 방산주는 다 이야기 드렸는데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단 한마디도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데 4분기 때 우리가 신규 수주가 뭐가 나타났어요? 1.8조가 정도가 예상이 된다. 이런 가이던스가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제로 4분기 중에 주가가 한번 쫙 올라간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거예요. 바로 저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건 뭐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예, 뉴스 때문에 올라간 거. 사실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야, 저 정도는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때 워낙 방산주에 대한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한국항공우주를 참조해야 되는 건 2022년도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2년도 때 수주가 한 8.7조 됐는데 올해 2025년도에 8.5조 정도 수준 나타날 거다. 이런 내용들이 예상치가 나오고 있거든요. 2023과 2024년도에 4.5에서 4.9 뭐 이 정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저 점이에요. 2022년도와 2025년도 수주 잔고가 만약에 수주액이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2022년도에 주가의 포인트 찍었던 최고점 기록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를 찍을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저는 일단은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가진 않습니다. 바로 요거 4쿼터 때 여러분들 1.8조 수주 예상했으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2025년도에 이제 실적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바닥을 치고 턴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부 다라 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유 제가 여기다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서 3쿼터 때 보면, 이게 그 신규 수주가 별로 없었어. 기존 수주 갖고 이제 돌아가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예를 들면 실적이 나쁘진 않은데 신규 수주가 들어와야지 어떻게 됐어요. 지속적으로 상승하겠구나라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터진 거야. 1조 7천억 정도의 수주 잔고가 4쿼터에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야, 그러면 저게 터졌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좀 깔아앉고 나서 바닥을 치고 그다음에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25년도 기대치가 예상치가 뭐 일단은 5조 수준은 할 것 같고, 그죠? 8조까지 수주를 하는 그런 귀여움이 나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고점 이 부분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수주 잔고 변하는 거. 요때의 모습들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기억을 못 해놓고 계시면 이 종목을 투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 사이클이 그러니까 높게, 낮게, 높게, 낮게군요. 낮게, 높게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럼 요거 패턴대로 가는데 어떻게 돼요? 약간 뒤로 밀려 나오겠죠? 그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수주 매출 부분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건 분명히 맞는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사이클, 그러니까 QOQ에 대비해서 신규 수주 나오는 부분 따라 주가가 이렇게 파도를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 파도 타기를 계속 해오고 있던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항공우주 투자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수익도 내가면서 계속 즐겨나가고 수익 거래하는 거죠.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신규 수주가 크게 늘었다가 뚝 떨어졌다, 크게 늘었다, 뚝 떨어졌다 이렇게 가는데 주가는 어떻게 가겠어? 이대로 가겠죠. 이 모습을 좀 생각해 주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포인트라고 얘기 드리고요. 수주 쫙 떼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정도 수주를 따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저는 그때 한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나왔죠. 자, 이거 부분까지 갈 정도는 아니잖아요. 수주했다는 그 공시가 나온 건 좋습니다. 좋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 좋으면 저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자, 그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예, 깔아앉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신규제 매출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딘가에서 어떻습니까? 예, 괜찮게 들어오는 양봉 시그널 들어오면 여러분 이때는 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수주 잔고 깔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컨빅션 바이 그 다음에 2025년도 수주도 예상치가 상당히 기대치가 높아요. 그것까지 같이 우리가 알파로도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222 이동표 수주 하단으로 들어오는 부분에서 줄 만한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트럼프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가 당선이 된 대통령이 취임을 되고 나서 영향을 받지 않는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방산 영향을 안 받을 거고요. 조선도 영향을 안 받을 겁니다. 그렇죠? 뭐 이런 회사들 바이오도 뭐 그렇겠죠. 나 화장품도 영향을 덜 받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 위주로 다시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영향받는 건 뭐예요? 사실 약간의 반도체는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 정책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런 것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또 하나 있는 것도 이제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자동차에서 경쟁력이 높은 회사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상당히 크게 우려가 될 만한 내용인데 미국에서는 대부분 뭐 수입차지 뭐 그 내국산 차가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볼 땐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뭐 현대기아차가 뭐 그런 거잖아요. IRA 수혜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도 선방한 걸 보면 꽤 괜찮게 잘하고 있다. 뭐 갑자기 자동차 얘기 나와서 좀 그렇긴 한데요. 자, 다음은 휴젤입니다. 여러분 미국향 렉티 보니까 그건 보톨리움 톡신 이 부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휴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때 일단 소송 문제 이 부분은 거의 다 해소가 된 거니까 아주 큰 우려 사항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2025년도 이제 올해 들어서 1분기 때 저거를 갖다 출시를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매출이 잘 나오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 3쿼터 때 출시했던 부분이 실제로 좋지 않았어요. 저도 그 부분을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늘어난다. 수주액이, 그렇죠? 이거 이 분위기대로 한번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이게 마치 셀트리온하고 비슷한 거죠. 야,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야, 성장 모습이 나타나네? 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어떻게 되나?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기울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고 지금 나와 있는 그 전체적인 매출이나 수출 이런 것들 나타나는 부분이 크게 성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실제로 2023년도에 대비하면 100% 넘는 그렇죠. 수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실제로 보면 저는 그렇대요. 메디토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영업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휴재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영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점이 저는 큰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제나 다르게 영업 잘하고 있는 곳에서 더 잘하겠죠. 뭐 실제로 보면 그래서 휴재 쪽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가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주당 단가가 높아서 여러분들도 접근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뭐 그건 개인적인 플레이로 제가 이거 보너스 알파로 다 같이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주 목적은 한국콜마나 지금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투자의 포인트가 변했나 안 변했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린 것이고요. 과거에도 보면 말입니다. 매출 변화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꾸준하게 증가됐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20년 3쿼터, 4쿼터에도 매출 부분이 양호합니다. 특히 이제 이 보톨리늄 톡신 이 부분이 상당히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다. 4분기 때 조금 감소한 부분이 있으나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2025년도 1분기에 나오는 실적을 한번 보면 그때 따라잡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 지금 구간에서 더 내려갈 만한 사유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평단 조절하시면서 매수를 좀 해주면서 다음에 1분기 때 나오는 그 뉴스를 확인하면 뉴스가 먼저 확인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계속해서 홀드앤 고를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아. 뭐 이게 뭐 4쿼터랑 1쿼터랑 비스무리하대. 뭐 그 새롭게 또 뭐 미국에서 나타난 매출이 크게 변함이 없대라고 한다면 그때 버려버리는 거고요. 그 시나리오를 좀 짜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은 뭐 화장품이나 뭐 여러 가지 이 부분은 크게 뭐 차이가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요놈이 주력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표나 가이던스는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YY 대비해서 16% 정도, 이 정도만 나오는 모습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PER 밸류에이션 좀 더 높게 보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보면 지금 여기서는 한 번 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제가 이 종목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구간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이 모습을 많이 이야기 드렸잖아요. 여기서 사진 찰칵 한번 해주세요. 저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때 어떻게 보통적으로 우상방으로 간다라고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 시그널은 우상방으로 갈 시그널이 확률적으로 85% 이상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경험치로는. 자, 그러니까 이쪽 하단부 쪽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매수를 또 해주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보다 어떻게 아래쪽 있는 건 다 사는 거야. 분할로. 능력과 평단 조절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121일평이죠. 이 라인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게 121일평으로 빠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난 3쿼터부터 어떻게 딱 피크 찍고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10월달 이렇게 들어서는 구간에서 피크를 딱 찍고 그 다음부터는 좀 빠질 거.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그 사이에선 주가를 거래할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해 가을에 그 휴재 이야기는 잠깐 드렸으나 투자 확인 포인트는 이 아래쪽 빼놓고는 잡을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해서 좀 투자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유바이오로직스 제가 최근에 또 새롭게 강조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또 제가 영상으로다가 간단하게 1분짜리를 녹화해 놨으니까 내용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니까 그 내용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기다리시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오늘은 유바이오로직스의 투자 포인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유니세프로부터 2025년 경구용 콜레라 백신의 납품 요청서를 받았다고 지난해 11월 6일 공시했다. 유니세프로부터 요청받은 25년 물량은 24년보다 60% 이상 증가한 총 7,200만 도즈다. 1억 830만 달러, 약 1,490억 원 규모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5,200만 도즈를 우선 공급한다. 이후 나머지 2,000만 도즈는 유바이오로직스 제2공장 완제 시설이 WHO의 PQ 인증을 받으면 추가로 유니세프에 공급할 예정이다. 회사는 유니세프와 본 계약을 체결한 이후 25년 1월부터 확정된 제품 발주에 따라 납품한다. 전 세계에서 콜레라 백신을 유일하게 공급하는 유바이오로직스는 백신 수요 급증에 따라 관련 생산 규모를 25년 하반기 9천만 도즈까지 확대하고 증산 준비를 마쳤다. 또한 WHO는 글로벌 콜레라 환자 수는 2021년 22만 3천 명에서 2023년 53만 5천 명으로 2년 새 2.4배 증가, 온난화로 발병 지역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올해도 유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시그널이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하방이다, 상방이다. 조금 눌리는 것 줄지 말고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기 전에 어떻게 된다? 적정하게 매수를 잡아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사이드는 저는 이렇게 볼게요. 네, 여기 요 윗단 그래서 17,000원과 18,000원 여기까지 보죠. 일단 여기가 1번 자리고요. 15,000자리가 여기 2번 자리입니다.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나름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용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저 221리뷰 하단부 들어오는 건 컨비션 바이 개념으로 좀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머니케어 뉴스는 여러분들 같이 호흡하고 또 제가 리포트 드렸던 내용들 투자 포인트 계속 점검해 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매일같이 3시에 여러분들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하고는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같이 어떻게 돼요 의견 교환도 하면서 서로 사실 뭐 코칭 플레이를 해야죠. 혼자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하다 보면 아마도 포트폴리오 구성하거나 또 앞으로 또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이럴 때 상당히 또 의사결정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머니케어 스쿨 회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회원 가입 방법 안내드립니다. 1. 동영상 선택 후 영상 시청을 시작합니다. 2. 영상 하단에서 더보기를 터치하세요. 3. 영상 하단에 있는 유튜브 영상 붉은색 아이콘 머니케어 뉴스를 터치하세요. 4. 첫 번째 일반 회원 가입 버튼이 나옵니다. 5. 아래로 화면을 내리세요. 그러면 머니케어 스쿨 회원 가입란이 보이실 겁니다. 케어맨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머니케어를 원하는 분들은 머니케어 스쿨 회원이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